오늘은 좀 포근하기는 한데 이제 날이 많이 으슬으슬해졌습니다. 두꺼운 겨울옷도 꺼내고 또 좀 있으면 내복도 잘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감기 조심하이소 하고 겨울 잘 나시라고 인사하는 분들도 많으시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뿐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 하지만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계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이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더니 어제는 4,000명대까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4,000명대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이전에 4,000명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4,000명을 하고 지난 1주간의 평균도 3,164명이니까 사실은 적은 수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방역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자의 숫자도 35명으로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를 지금 숫자가 생겼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확률이 높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제 이런 과정은 예상은 되고 있다. 5,000명, 10,000명까지는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수도권 특히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이러한 부담, 의료기관 시스템에 부담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방금 말씀 중에도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방역 상태 나타내는 지표가 매우 위험 상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주간 위험도 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했죠. 지금 현재로는 이전에는 매우 낮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위험도는 최고 단계 매우 높음으로 진단이 됐고요. 비수도권은 중간 단계로 평가가 됐는데 전국 위험도는 높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후로 매우 낮음에서 현재 이런 3단계 정도 단계가 올라갈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표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62.6%, 수도권은 77%로 집계됐는데 전국 기준으로 한 6%에서 7%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국 의료 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 전체 확진자 수 대비 의료 시스템의 그 역할을 만드는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지난 수도권이 70.1%로 한 주 내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하지 못하는 입원 대기의 숫자가 거의 300명이 넘었거든요. 예. 이 수는 뭐냐면 이래 좀 몸의 상태가 좀 나쁘더라도 의료 시스템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위중 중도나 사망으로 이어질까라고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대거 발생했는데요. 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부산도 다시 세 자릿수로 급증을 했습니다. 예. 120명이 발생이 됐죠. 이 중에 74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돌파 감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도 여러 곳이 나타나는데요. 북구 소재 목욕탕을 조사했더니 현재까지 3명이 추가 확진이 되었고요. 예. 수영구 소재 종합병원도 최초 확진자 이후에 7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소재 어린이집에도 원화 4명과 접촉자 포함해서 6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해운대구 교습소에 직원이 확진된 이후에도 3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해운대구 소재 병원에도 3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목욕탕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는 지금 콧물이나 이렇게 기침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가능성을 두고 꼭 선별 검사를 받기를 권유드리고 지금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증상보다는 가벼운 증상으로 확진된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열이 막 뭐 고열이 아니고 약간의 그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것만 있어도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해. 그렇죠. 근데 지금 돌파 감염 대부분이 이제 고령층이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아니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올해 초에 저희가 2월 달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접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저희가 이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보면 mRNA 계열인 화이자나 모더나가 훨씬 더 예방 효과가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접종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확산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화항체의 그 양, 흔히 말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그 항체 양은 확실히 mRNA 계열인 모더나 화이자 순으로 높고 그 다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순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난 백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그때 당시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화이자의 모더나로 추가 접종을 한다면 이 중화항체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으나 그때 당시엔 최선이었다. 그리고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마 중화항체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는 뭐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하기 전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7월 이후에도 또 사망자 수가 35명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치명률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줄은 건 사실입니다. 예. 10배 가까이 치명률은 줄었지만 지금 치명률은 0.7% 정도로 굉장히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확진자 수가 10배로 늘면 사망자 수는 같아집니다. 그 말은 네. 확진자 수가 10배로 늘면 결국 그 이후로는 치명률이 10배로 낮아져도 사망자는 더 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 이후에 네. 사망자 숫자는 이전에 엄격하게 통제할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비율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네. 근데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되고 나서 부산 전역에서 이제 축제들이 많이 재개가 됐더라고요. 예. 이게 또 불꽃 축제도 뭐 어떻게든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 방역 괜찮을까요?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디스타라고 대규모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예. 전국에서 28,000명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이게 실내 공간에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문제는 불꽃 축제입니다. 평소 같으면 100만 명 정도 운집하는데 문제는 행사 자체를 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불꽃 축제를 하면 부산 지역 곳곳 조입해서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는 황령산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모이는 것조차는 저희가 통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꽃 축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운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실내 행사처럼 통제가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부산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불꽃 축제 같은 경우에도 좀 정상 개최보다는 곳곳에서 체험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이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지만은 잘 좀 해결을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